운행문입니다. 빛이 가득한 유럽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 풍경입니다. 풍경이 예뻐서 별 생각 없이 그리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이 풍경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빛이 스며드는 골목길만 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풍경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풍경에 손이 자주 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만들어낸 골목길과 그곳에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길 옆으로 자연스럽게 놓여있는 화분과 화초가 이루어내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풍경을 저는 좋아하나 봅니다.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진 순간 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은 의욕이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끝내 참아내고 마침내 완성을 해냈습니다. 별로 새롭지 않아서 신선한 맛이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꾹 참고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더위도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예년에 비해 짧았던 장마를 보충하려는지 가을 장마가 왔답니다. 장마철만큼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더위가 가시면 쾌청한 날씨가 다가오기 마련인데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맘때 이렇게 오는 비는 농사에 아주 해롭다고 하던데 걱정이 많아지게 하는 날씨입니다. 저희 동네는 숲이 엄청 많아서 특히 모기가 많은 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숲에 사는 모기는 생긴 것부터 아주 남다릅니다. 까만색에 흰색 줄무늬가 선명한 아디다스 모기입니다. 일단 표적이 되면 한번 물려주기 전에는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정말 끈질긴 녀석들입니다. 예전에 방심하다가 입술 언저리를 한번 물린 적이 있었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입술이 야구공만하게 부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사는 모기는 아주 흔한 빨간 모기라서 덜 위협적이긴 하지만 모기 소리만 들리면 입술이 야구공만해졌던 기억이 곧바로 소환됩니다. 모기에 물린 이야기를 하다가 예기치 않게 그만 제 얼굴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얼굴 공개인데 이런 몰골이어서 너무나 민망합니다. 이런 목이건 저런 목이건 확실히 올해는 모기를 구경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올해 여름이 더웠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모기의 수명이 치명적으로 짧아진답니다. 지긋지긋하게 더운 날씨가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모기들은 엄청 착한 모기라고 합니다. 적도 근방에 사는 모기들이 진짜 독종들이라서 질병을 많이 옮기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동물이 뱀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바로 모기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한 해에 100만 명이 넘게 모기가 옮기는 병에 사망하기도 한답니다. 너무나 해로운 해충이라서 과학자들이 모기를 멸종시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해로운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멸종시켰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아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아는 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서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심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이전에 그렸던 골목길들에 비해서 더 화사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닿아 반사된 빛이 골목 구석구석을 다시 밝혀줍니다. 이런 빛을 미술용어로는 반사광이라고 부르는데 햇빛이 강하고 넓을수록 반사광도 강해집니다. 햇빛의 색이나 반사하는 사물의 색에 따라서 반사광의 색도 완전히 다른 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색이 반사되면 그늘 안에도 따뜻한 색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참고한 사진 이미지입니다. 빛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 실제 사진과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피사체를 보면서도 그리는 사람의 취향이나 의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게 그림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깔아두었던 붉은 밑색이 곳곳에 남아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계단이나 바닥, 그리고 남은 집들 사이에는 작은 점들처럼 남아있고 멀리 아치형 돌벽에는 더 큰 면적들이 과감하게 남겨집니다. 각각의 밑색들이 그 위치의 다른 색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줍니다. 그림이 이렇게 후반 과정으로 들어가면 몇몇 개의 터치에 따라서 큰 폭으로 그림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작고 섬세한 처리가 그림 전체의 조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많은 덧칠이 올라가면서 그 색들이 모여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으로 대상을 표현하다 보면 돌처럼 무색물에도 화려한 원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꽃이나 풀에도
회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쁜 색이 빛나는 것보다는 여러 색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